Жар стоит. 우크라이나가 연이틀 맞불 작전을 펼쳤습니다. 지난 5일 우크라이나군은 개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군사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무인기에 의한 공격이라며 장병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격한 곳은 야잔과 엥겔스 두 곳에 있는 군 비행장이었는데요. 엥겔스 기지는 러시아 전략 폭격기인 투폴레프 95와 투폴레프 160을 각각 1개 편대씩 운용하는 러시아 제22 중폭격기 항공사단의 본거지입니다. 이곳의 폭격기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러시아의 공습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민간 위성기업 막사 테크놀로지는 이번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엥겔스 기지의 투폴레프 95 MS 전략 폭격기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위성 사진을 공개했죠. 또 다른 피격지 야자는 모스크바에서 남동쪽으로 185km밖에 안 되는 곳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계속되자 우크라군도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다고 무력 시위를 한 셈입니다. 이곳에서도 러시아군 폭격기인 투폴레프 22가 손상됐다는 증거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날인 6일에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쿠르스크 인근 공군기지의 석유 저장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나 큰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쿠르스크 주지사는 드론 공격을 비난하며 소방관들이 500제곱미터에 걸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쿠르스크 주지사가 말한 드론 공격의 배후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연이틀 공격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드론이 구소련에서 만든 무기라는 겁니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가 구소련 시절 생산된 구형 제트 엔진 드론을 이용해 엥겔스 기지를 공격했다며 러시아 공군이 요격에 성공했지만 그 잔해가 추락해 폭발하며 폭격기 2대가 손상됐다 밝혔는데요. 여기서 말한 구소련제 드론은 1976년 개발돼 우크라이나에서 운용 중이었던 투폴레프 143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발 발생 지점 인근에서 그 잔해들이 발견됐고 지난 6월엔 우크라이나군이 이 드론으로 러시아 벨고로드와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했다는 주장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투폴레프 143 드론은 최대 80km까지만 비행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익명의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리는 뉴욕타임스의 야잔과 엥겔스에 대한 공습 중 한 건은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비행장 근처까지 침투해 드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라 말해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투폴레프 143 드론의 투입이 사실이라면 러시아는 과거 자신들이 만들어 수출한 무기에 본토를 공격당하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이렇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 본토 내 군사기지에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감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인 미하일로 포들야크도 트위터에 지구는 둥글다. 다른 국가의 영공으로 무언가 발사하면 조만간 알려지지 않은 비행물체가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러시아를 저격하는 글을 남겼죠.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자국의 전력과 난방 시스템을 노린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이들 기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보복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 6월부터 20대의 하이마스를 지원했는데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하이마스를 비밀리에 개조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데 쓸 수 없도록 했다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사거리가 약 320km에 가까운 에이테크스를 포함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게 다운그레이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모스크바와 더 큰 갈등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던 겁니다. 5일 있었던 공습에 대해서도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도록 장려하거나 허용하지 않았다 밝히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